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능이 중요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IQ와 성공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IQ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도 없고요. 지능을 올려준다는 게임이나 프로그램은 하나만해요.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즉, IQ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수록 지능이 저하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20살이 되면 IQ가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그러나 운동으로 이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에는 산소가 필요해요. 즉, 신선한 공기가 공급돼야 머리가 잘 굴러간다는 겁니다. 물론 웨이트 같은 무산소 운동도 괜찮아요. 유산소, 무산소 상관없이 신체 활동 자체가 두뇌의 인지력 저하를 막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양심에 밝아야 합니다. 양심은 정리정돈이나 근면함과 큰 관련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근면성실한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란 말입니다. 세세한 목표를 세우면 자신에게 더 양심적일 수 있어요. 즉,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분석해버리는 거죠. 머리로만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동기부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친구를 사귀고 싶다거나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거나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자체가 동기부여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도전을 면밀히 검토하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3년, 5년 뒤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떤 인맥을 만들고 얻은 게 뭘까? 가족들은 잘 살고 있을까? 내 스펙은 어느 정도일까? 퇴직 후 무엇을 하고 있을까? 몸과 마음은 얼마나 건강할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하나씩 통제해가며 자신이 원하는 삶의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세분화하면 행동으로 옮기는데 훨씬 수월할 뿐 아니라 보상심리까지 작용하는 세부 절차가 세워진 겁니다. 즉, 도파민이 나옴에 따라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면 더욱더 많은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 있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동기부여 자체가 힘들어지고 삶의 의욕과 긍정적 마인드가 사라져버립니다. 목표가 더 크고 값질수록 그 세부 절차는 더욱더 세밀하겠죠. 최대한 크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물론 마음 한편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에 대한 강한 흥분과 갈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감정 다 목표를 이루는 데 좋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하고 노력한 만큼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해보세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 삶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너무 싫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그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치 있는 목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기질에 맞게 상담을 해본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 수도 있는데요. 즉, 가족과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최대한 많은 조건을 고려해보세요. 가족, 친구, 직업, 학업, 여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고통과 상실감은 커져만 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에 윤곽이 잡혔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명확히 구분 짓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계획만 짜다 끝나버립니다. 예를 들어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자신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지 않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저 쉽고 애매모호한 목표를 삼은 후 금방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실패를 눈밖에 둔지 오래라.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할 거예요. 나는 실패가 뭔지도 몰라. 실패를 왜 해? 그 고통스러운 걸. 사실 실패해도 괜찮거든요. 물론 매번 실패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인생이 끝나버릴 정도의 큰 실패가 아니라면 40살 전까지는 누구나 실패를 경험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와 계획이 세워졌다면 비록 약간의 두려움과 고통이 수반될지언정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충분히 실행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목표는 삶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즉,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죠? 계획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죠? 매일, 매주, 매월 일정을 짜세요. 구글 달력에 일정을 등록하고 지키란 말입니다. 별도의 규칙이 있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무슨 교도소 일정 짜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일정표를 짜는데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결국 일정대로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들이 세운 계획을 살펴보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것도 해야 하고 그러다 막상 게임이나 하러 가버리죠. 일정과 계획을 잘못 짠 겁니다. 즉,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해버린 거예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또 합리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습관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책임감을 못 느끼게 되고 살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다이어트를 할 때 어제보다 더 찌지만 않으면 되지라는 변명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을까요? 바로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식대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몸이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을걸요. 이건 마치 내 안에 게으른 직원이나 무능한 상사가 있는 것과 같아요. 즉, 계획대로 하지 않는 게으른 직원 같은 내 자신, 또는 계획서를 짜는데 무능한 상사 같은 내 자신, 내 안에 나를 해고해버리거나 스스로 유능한 상사가 되세요.